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 게르트 기거렌처 교수. 직관 연구에만 30년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가 전 세계 대기업 CEO들에게 물었거든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몇 퍼센트나 직감으로 내립니까? 놀랍게도 평균 50%였어요. 엥? 절반이나 감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네, 믿기 힘든 사실이죠. 그리고 그걸 메꾸기 위해 수백 페이지짜리 컨설팅 보고서를 사후에 작성했다고 해요. 직감으로 결정했다고 말하는 순간 무책임한 판단이 되니까요.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을 빙산에 비유했어요. 의식은 수면 위 10%, 무의식이 90%다. 실제로 의식이 처리하는 정보는 초당 40비트, 무의식은 1100만 비트로 27만 배 차이라고 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무의식을 믿어라, 직감을 따라라. 근데 직감을 믿는 것과 항상 옳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충격적인 건 지능이 낮을수록 이 함정에 더 정교하게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직감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현상의 본질을 파헤치다. 마인드 듀오. 직감과 직관.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불편해요. 이유를 대라고 하면 못 되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갑자기 확신이 올라오는 순간도 있죠. 우리는 이걸 직감이나 직관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둘은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직감은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번뜩임이에요. 감정적 요소가 섞여 있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죠. 그 자체로는 날 것이에요. 정제되지 않은 원석에 가까워요. 직관은 직감이 수만 번의 경험을 거쳐 걸러지고 틀렸을 때 수정되고 다시 쌓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논리적 판단으로 발전한 거거든요. 장기적인 시각까지 담겨 있어요. 원석이 오랜 시간 다듬어져서 보석이 되는 것처럼요. 직감은 누구한테나 있어요. 근데 그게 직관으로 가려면 조건이 있는 거죠. 그 조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무의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봐야 해요. 직관의 실체. 야구에서 외야수가 공을 잡을 때 포물선의 궤적을 계산하지 않아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거든요. 연구해보니 공이 날아오는 순간 시야 안에서 공이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도록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거였어요. 포물선 전체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각도 하나에만 반응하는 거죠. 수만 번의 경험이 몸에 새겨진 결과예요. 기거렌처는 이걸 무의식적 지능이라고 불렀어요. 의식이 개입하기도 전에 무의식이 먼저 답을 내놓는 것. 이게 직관이 작동하는 방식이거든요.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는 어느 날 밤 꿈에서 선율 하나를 들었어요. 너무 선명해서 깨어난 뒤에도 또렷하게 기억했는데 어디선가 들었던 곡인 줄 알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는 노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제야 이 선율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걸 직감했고 그게 예스터데이가 됐어요. 모차르트가 악보를 수정 없이 써내려간 것도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안에 이미 조각이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걸 신에게 영감을 받은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달라요. 이들의 뇌가 수만 시간의 경험을 압축해서 완성된 결과물을 직관의 형태로 출력한 거예요. 무의식은 잠든 사이에도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 결과를 직감의 형태로 내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경험을 쌓는다고 해서 누구나 이런 직관에 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폴 맥카트니의 무의식이 그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수만 시간의 음악적 경험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의식은 입력된 것만 처리해요. 입력된 데이터가 오염돼 있으면 출력되는 직관도 오염된 거예요. 그렇다면 직관이 정확해지는 조건은 뭘까요? 직관의 조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은 평생 인간이 직관 때문에 얼마나 자주 틀리는지를 연구했어요. 반면 인지과학자 게리 클라인은 40년 이상 위기의 순간 인간이 어떻게 정확한 직관적 판단을 내리는지를 연구했거든요. 한 명은 직관은 위험하다. 한 명은 직관은 강력하다. 그렇게 수십 년간 반대 결론을 내놓던 두 사람이 2004년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리고 6년간의 공동 연구 끝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죠. 직관이 정확해지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반복 가능한 환경이에요. 두 번째는 틀렸을 때 그게 내 판단 때문이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피드백이거든요. 직관은 관역이 보이는 사격장에서만 완성돼요. 총을 쏘자마자 탄착군이 어디 형성됐는지 확인하고 0점을 조절할 수 있을 때 그 감각이 지능이 되거든요. 근데 어두운 밤, 보이지 않는 관역을 향해 수만 발을 쏜다고 해봐요. 내가 어디를 맞췄는지 알 수 없다면 그 경험은 근육통만 남길 뿐이에요. 같은 날 입사한 두 사람이 있어요. 20년 후 한 명은 임원이 됐고 한 명은 만년 과장으로 남았어요. 임원이 된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 그걸 기억하고 개선했어요. 틀린 게 자신의 판단 때문이었는지
외부 상황 때문이었는지를 구분하려 했거든요. 만년 과장으로 남은 사람은 틀릴 때마다 이유를 밖에서만 찾았어요. 환경을 탓하고 동료를 탓한 거죠. 같은 20년이었는데 무의식에 축적된 깊이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조건이 나와요. 카너먼은 이걸 연합적 활성화라고 불렀는데 단서를 포착하는 순간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능력이에요. 이게 없으면 반복도, 피드백도 무의식에 제대로 새겨지지 않아요. 경험이 파편으로 쌓일 뿐 하나의 직관으로 압축되지 않는 거거든요. 흥미로운 건 이 세 가지 조건이 유독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직감을 함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능의 역설. 심리학자 필립 테틀록은 20년에 걸쳐 경제, 정치, 국제 정세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예측 적중률을 추적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거든요. 지식이 쌓일수록, 확신이 강해질수록 예측은 오히려 더 빗나가고 있었어요. 자신이 쌓은 논리의 성벽에 갇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결과였죠. 근데 그 안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낸 소수가 있었어요. 테틀록은 이들을 슈퍼 예측가라고 불렀는데 적중률이 기밀 정보를 다루는 국가 정보 분석가를 뛰어넘을 정도였거든요. 이들의 차이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였어요. 슈퍼 예측가들의 공통점은 멈추지 않는 업데이트였어요. 고집스럽게 자신의 논리를 고수하는 전문가들과 달리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올 때마다 기존의 판단을 즉각적으로 수정했거든요. 이들은 완성된 버전을 내놓지 않는다. 끊임없이 분석하고 업그레이드하는 프로그램에 가깝다. 여기서 지능의 역설이 나와요.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직관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해요. 그래서 함부로 확신하지 않아요. 이미 패턴이 보이는데도 성급하게 단정 짓지 않는 거거든요. 확정하는 순간 유연함이 사라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직감이 반복적으로 맞아온 사람일수록 더 위험해져요. 이전에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맞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새로운 가능성을 차단하거든요. 직감은 논리를 따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에 편향이 개입하면 더 무서운 방향으로 작동해요. 고지능자의 직감이 날카로운 이유는 단번에 본질을 꿰뚫는 초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직감이 틀릴 수 있다는 걸 가장 먼저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선물과 하인. 직관적인 마음은 신성한 선물이고 이성적인 마음은 충실한 하인이다. 우리는 하인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었지만 선물은 잊어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선물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본인의 직감을 못 믿거나 무시를 하는 경우가 많죠. 고지능자들은 이런 것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오히려 편향을 없이 업데이트를 지속하기 때문에 직감이나 직관을 신뢰 자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기거렌트가 인터뷰한 세계적인 기업의 CEO들 중 무려 50%가 감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들 스스로는 본인의 결정을 이미 신뢰하고 있지만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 충실한 하인을 만드는 셈이죠. 살다 보면 직감을 따랐다가 좋은 결과를 맞이한 적도 있을 거고 반대로 직감을 무시했다가 후회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이 과정은 사실 직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물을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얘기해주세요. 믿을 수 없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자꾸 널 붙잡고 있어.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왜인지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선물 같던 그 장면이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잘 떠오르질 않아. 가만히 두면 더 또렷해질 것 같은데 괜히 확인할수록 더 멀어지는 기분이야. 그래서 이번엔 그냥 두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는 쪽